많은 금액을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보상 업무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손해사동사 홍신우입니다. 오늘은 후유장애 보험금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척추 압박 골절, 인터넷 블로그 등만 찾아봐도 정말 많은 글을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글들이 올라올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보상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압박 골절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다른 신체 부위와 비교했을 때 장애 지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보험금 가입 금액이 조금만 크다면 정말 몇 천만 원 단위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어떻게 후유장애를 평가하고 준비해서 청구하는지에 따라 보상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 없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압박골절 진단되신 분들은 어떤 골절인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골절과 다르게 이렇게 네모난 척추체가 어느 충격에 의해서 일부분이 눌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압박골절로 진단이 되면 우리의 척추의 변형이 생기면서 앞으로 굽는 현상 등의 후유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보험에서도 후유장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살펴볼까요? 이 표에서 체크한 곳을 보시면 되시는데 우측 옆에 지급률하고 15%, 30%, 50%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수술을 하지 않은 압박골절로 청구할 수 있는 장애 지급률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장애보험금 꼭 수술하고 마비가 생겨야만 보상받는 그런 보험 아닙니다. 이렇게 수술하지 않은 골절도 이렇게나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하시고 척추의 후방 고정 유합수를 하셨다면 이미지에서 체크한 부분 위에 운동장애를 남겼을 때에 해당하고, 척추를 몇 마디 고정했는지에 따라 장애 지급률은 차등 적용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꺼내 보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증권을 보시면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가장 상단에 후유장애 보험금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증권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럼 아까 후유장애 지급률 15%, 30%, 50%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럼 1억 원 곱하기 장애 지급률을 하면 되는데 쉽게 계산해도 1,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한 개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증권을 꺼내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3억, 4억씩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보상받는 겁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3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게 최고죠. 아무튼 이제 이 약관에서 말하고 있는 장애 지급률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척추체의 변형 각도에 따라 장애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이 변형 각도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한 각도가 15도 미만이면 15%이고요. 15도 이상이면 30%, 그리고 변형 각도가 35도 이상이면 장애 지급률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형 각도가 크면 클수록 보상 금액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회사도 골절된 거 다 인정하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 이상의 장애 진단서가 발급되어 청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 30%를 순수히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내부 검토, 의료 검토 등을 통해서 15% 또는 그 이하로만 인정을 하느냐, 항상 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 입장과 청구하는 자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발생하는 이유는 이 척추체의 변형 각도를 의사 선생님들이 측정을 하는데, 측정하는 기준점이나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도가 각각 다르게 주관적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도
골절된 이 추체 한 개만 평가하는 국소후만각이라는 평가 방법이 있고, 골절된 추체 위아래를 묶어서 측정하는 콥스 앵글 각도 측정법,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분쟁이 생겨 2018년도 4월 이후 약관에는 측정하는 방법도 딱 한 가지로만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보험이라는 거, 약관을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보험 증권을 다시 펼쳐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입 금액도 중요하지만 가입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05년 4월부터 2018년 4월 안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2018년 4월 이후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2018년 4월 이전인지 이후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많은 금액을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측정하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없는 각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준 차이, 지급률의 차이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인데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없는 장애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하지만 측정 방법, 가입 시기, 골다공증 여부, 사고 경위 등에 따라서 똑같은 엑스레이 사진을 두고 평가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후유장애 보험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4월 이전이면 국소후만각, 콥스 앵글 이 두 가지의 측정값을 다 확인하셔야 하고, 2018년도 4월 이후이면 콥스 앵글 각도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 콥스 각도와 기존에 없는 신생 기준 척추 압박률까지 측정을 하셔서 유리한 결과값으로 청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 많이 생기는 이론적인 얘기 조금 더 해드릴까요? 만약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골 감소증인지 골다공증으로 약을 처방받았는지에 따라 사고 기여도 삭감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골다공증이 있으면 100% 외상사고가 아닌 질병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 금액의 20에서 30% 정도 삭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기여도를 적용할 수가 있는 상품이 있고 또 아닌 상품도 있습니다. 보통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 이 사이 상품이 우리 보험 소비자한테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진행하실 때 골밀도 검사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보험 가입 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후유장애 보험금 정말 적은 금액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청구해도 충분히 인정받는 부위가 있는 반면 이렇게 철저히 준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하는 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유리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거든요. 오늘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고 진행하는 실무적인 이야기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압박골절로 신경손상, 수술 여부 등 다른 조건이 있어 진행함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 영상 내용으로 부족하여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사건 의뢰나 댓글, 전화 등 정말 부담없이 질문 막 던져주셔도 됩니다. 단연간의 노하우로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답을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깨알 보상 정보가 앞으로도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동사 홍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